이거 너희 각자 프린트에 썼어? 아름중 친구들? 응? 오케이? 안 썼어? 나중에 따로 써놔. 혹시 모르니까. 알았지? 이거 안 줄게 이번 시간에. 자, 오늘 뭐 할 거냐면 해밀중학교 거를 진도를 빨리 빼고 그 다음에 아름중으로 넘어갈게. 자, 이번 주부터는 선택사항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 자기 학교 강의 아닌 시간에는 이제 문제 풀 시간을 드릴게. 그럼 현영이는 어떻게 해야 하냐? 둘 다 들으면 돼. 둘 다 듣고, 왜냐면은 현영이는 그래도 이 시간에 지식을 많이 쌓아놓는 게 좋잖아. 둘 다 듣고 이제 공통 문제풀이 시간에 이제 원하는 문제 위주로 조금씩 풀면 돼. 알았지? 그래서 일단 해밀중부터 할 건데 하엘이랑 혜선이는 나 그래도 이제 이 귀중한 시간에 지식을 하나라도 더 쌓겠다 하면은 이렇게 같이 들어도 되고, 지난 시간에 자습서랑 평가 문제집 지금 빨리 풀어버리겠다 하면 그게 풀어도 돼. 바로 문제 좀 꺼내줘.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혜민이랑 현영이만 들으면 돼. 알았지? 자, 사실 오늘 해밀중 거는 거의 할 게 없거든? 왜 거의 할 게 없는지 이제 설명을 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단원이 요약하기랑 설명하는 글쓰기가 메인 주제인 단원인 거지. 맞지? 그래서 이제 페이지를 여기 넘겨보시면 자, 요약하기 같은 경우에는 혜민이 같은 경우에는 정규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랑 직접 연습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요약 규칙이라든지 요약문 쓰기라든지 이런 거 많이 좀 익숙할 텐데, 자, 그래도 같이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요약하기는 냅다 그냥 글을 줄이는 게 아니라 중요한 내용을 위주로 줄이는 게 요약하기잖아. 그치? 그리고 이때 글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가, 글의 전개 방식을 고려해서 구조도를 바탕으로 해서 요약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자, 더 중요한 거, 요약의 규칙이 4가지가 있었어. 기억나려나? 학교에서도 이미 배워서 왔지? 자, 요약의 규칙부터 봅시다. 요약의 규칙 4가지가 있습니다. 자, 먼저 짧게 줄이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필요 없는 내용은 삭제해야 돼. 그리고 두 번째로 필요 없는 내용은 삭제하고 필요한 내용, 중요한 내용 어떻게? 골라야 되지. 맞아, 픽해야 돼. 선택이야. 이건 순서는 상관없어.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맞아, 일반화라는 개념이 있었는데 일반화가 뭐더라? 맞아. 일반화라는 거는 일반적으로라고 할 때 그 일반화잖아. 기본적으로 글을 짧게 줄여야 하는 것이 요약이기 때문에 뭔가 느려져 있으면 이걸 더 상위 개념으로 묶는 걸 얘기를 해. 예를 들어서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어쩌고 저쩌고는 이런 식으로 글이 쭉 나와 있으면 이거 글이 너무 길잖아. 근데 마침 얘는 공통점 있네? 악기 중에서도 현악기라는 더 큰 개념으로 우리가 얘네들을 묶어서 일반화하여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아. 이걸 바로 일반화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4번째. 맞아. 재구성은 이제 그 중심 내용이 대놓고 드러나 있지 않으면 어쨌든 이게 요걸 얘기하고 싶은 거구나 해서 우리가 중요한 내용을 종합해서 새로 중심 문장을 만드는 걸 재구성이라고 하지. 이거는 이제 순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요약문 쓰는 것을 이제 봐야 하는데 얘는 그래도 뭔가 순서가 있거든? 얘와는 달리 어떤 순서가 있냐? 당연히 내가 이 글을 읽을 때 왜 읽는지, 어떤 이유로 읽는지 목적을 설정해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내용이 막 나온 글 중에서 내가 A에 대한 정보만을 추릴 거야. 그러면 요약을 할 때도 A에 관한 정보를 위주로 읽고 거기에 대해서 써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자, 이렇게 목적을 세워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읽는 목적이 세워졌으면 각 문단, 그리고 이제 중심 문장,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하면서 중심 내용이 무엇인지를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중심 내용을 파악하면서 글을 읽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글의 구조에 따라서 내용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실험 결과 같은 경우에는 실험을 이야기하는 거면 그 과정에 따라서 얘기를 해야 될 거고, 어떤 개념들을 비교 대조하는 글이면 그 비교 대조의 그런 구조가 잘 드러나게 요약을 해야 할 것이고, 그런 구조가 참 중요하고, 마지막으로 이걸 바탕으로 요약문을 쓰는 과정이 요약문 쓰기의 과정이다. 그리고 이때 내용 전개 방식을 고려를 해야 하는데, 내용 전개 방식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표에 나온 거, 뭐 설명하는 글에 특히나 많이 나오는 건데 예시가 있을 수 있고, 그치? 그리고 둘 이상의 대상을 견주는데 공통점 위주로 설명하는 게 뭐야? 맞아. 그리고 둘 이상을 견주는데 차이점 위주로 설명하는 건 대조의 전개 방식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분류가 있을 수 있어. 분류는 뭐지? 맞아. 기준에 따라서 나누거나 묶는 거. 근데 사실 이거는 분류랑 구분을 좀 엄격하게 이제 나눠서 따지기도 하는데, 혹시 학교 선생님이 분류랑 구분에 대해서 엄격하게 따져서 말씀해 주신 적 있어? 구분에 대한 언급은 없으셨어? 근데 중학교 2학년 올라가면 이 둘을 구별해서 생각해야 하는 그런 파트가 나오거든? 근데 일단 넘어갈게. 언급 안 해주셨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 원인이 있으면 이에 따른 결과도 있을 것이야. 인과관계에 따라서 설명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 것이고. 괜찮지? 여기는 사실상 별게 없어. 그리고 뒷페이지 보면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런 글들 요약 정리하는 내용들이 쭉 나와 있거든? 지금 현영이한테는 미안할 수도 있지만 이제 혜민이 위주로 이제 설명을 하자면, 사실 혜민이가 지금 그 여러 가지 뭐 남극과 북극의 차이라든지 시드볼트라든지 여러 가지 글을 읽었잖아. 그 내용이 이해가 안 돼서 선생님이 다시 일일이 설명해 주는 건 그러니까 뭐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 내용은 혜민 정도는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쌤이 그 지문을 처음부터 다시 분석해 주는 건 혜민이한테 오히려 시간 낭비일 것 같아. 그치? 혜민이가 생각하기에도.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정리해 놓은 거 보면서 혹시 헷갈리는 부분이 있거나 놓치는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선생님한테 얘기하면 되고, 그러면 쭉쭉쭉 넘겨서 3페이지 넘어갈게요. 꿀벌 이것도 다 정리해 놨습니다. 자, 특히나 이제 마지막 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 평가 문제집이나 자습서에도 요약이 된 부분이긴 한데, 교과서 본문에 나온 여러 가지 글, 이제 시드볼트 이야기, 꿀벌, 그리고 이제 공법과 사법 이제 구별하는 그 글, 이런 것들을 읽기 목적과 글의 구조에 따라서 이제 비교표 정리해 놓은 게 있으니까 꼭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괜찮을까? 자, 그 다음에 이제 2단원의 두 번째가 요약하기 다음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글쓰기 단계였어. 여기까지도 배웠니? 2단원은 다 끝났지? 여기는 이제 그래도 선생님 혹시 몰라서 한 번 더 설명을 해주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왜 전통 문화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 본문글은 선생님 생략을 했어. 그때그때 문제 풀면서 놓치는 부분 체크하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아. 근데 다만 글쓰기 과정을 의외로 이제 중학교 고학년들까지도 많이 헷갈려 해서 쌤이랑 한 번 더 개념을 복기를 해봤으면 좋겠어. 현영이 따라오고 있어?
자, 정보를 전달하는 글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가장 기본적으로 어떤 대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 그걸 뭐라고 하지? 그리고 정보 전달의 글은 이런 것도 있어. 내가 조사한 것에 대해서 정리하고 연구한 것의 결과를 얘기하고, 이걸 이제 보고문이라고 하거든? 그리고 안내문, 우리 일상생활에서 안내문이 굉장히 많지. 선생님이 매주 보내주는 가정통신문도 안내문의 일종일 것이고, 표지판 같은 것도 어떤 안내문의 일종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고, 그치? 그 다음에 기사문, 또 이제 신문기사, 이런 것도 어떤 정보에 대해서 안내를 해주는 거니까 다 정보를 전달하는 이제 글의 종류다. 이 정도 가볍게 인지를 해주면 되고, 현영이 이거 글쓰기 과정 한번 지금 빡 외워놔? 그래야 나중에 힘들지 않아? 자, 글쓰기의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자면, 자, 글을 쓸 때 그냥 다짜고짜 의식의 흐름대로 글을 쓰는 것도 분명히 뭐 글을 쓰는 방법이긴 하겠지만 퀄리티 있는 글이 나오기 힘들지. 뭐든지 선생님은 이제 P형이지만 글을 쓸 때만큼은 되게 J가 되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야. 모든 것의 기본은 계획하기야. 이때 무엇을 계획을 해야 하냐? 내가 무슨 주제로 글 쓸 건데? 주요 글감, 설명하는 대상은 뭐가 될 건데? 글을 무슨 목적으로 쓸 건데? 그리고 예상 독자는 누구로 설정할 건데? 특히 예상 독자 설정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정보를 전달하는 글을 쓸 거야. 근데 예상 독자가 교수님이야. 그럼 되게 고급진 단어들을 쓰면서 어렵게 설명해도 되지. 근데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쓸 거야. 그러면 고급진 단어 막 한자어 대기방구 이런 건 자제해야 될 거 아니야. 예상 독자에 따라서 글을 쓰는 수준이나 이런 길이나 정보 같은 것들이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꼭 주의를 하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중요해. 매체, 뭐 블로그, 신문, 책 이런 거 다 매체라고 하잖아. 동영상도 다 매체라고 하는데, 내가 정보를 수집할 때 어떤 매체를 통해서 정보를 수집할 건데 하는 것도 매체를 염두를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글을 쓸 때 글 쓰는 플랫폼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블로그에다가 쓸 것인지, 아니면 인터넷 기사문을 쓸 것인지, 아니면 종이에다가 그냥 그렇게 쓸 것인지, 이런 글을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매체, 이런 것도 꼭 주의를 해주어야 돼. 그리고 당연히 내가 논설문을 쓸 것인지, 설명문을 쓸 것인지, 아니면은 뭐 문학작품을 쓸 것인지, 글의 유형 같은 것도 반드시 파악을 해야 할 것이고. 자,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이 부분이야. 내용 생성하기 부분이랑 내용 조직하기 부분이랑 의외로 많이 헷갈려 하거든? 왜냐면 뭔가 내용 생성은 글을 쓰는 느낌인 것 같고, 내용 조직은 뭔가 계획하는 느낌인 것 같잖아.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하냐? 내용 생성은 내가 어떤 글을 쓸 것인지, 그러니까 글에 들어갈 내용을 선별하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글감을 선별하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글감 선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내가 알아야 되는 내용은 정보를 수집을 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그 정보를 수집하면 그걸 다 쓸 거 아니잖아. 거기서 내가 알맹이 있는 것들만 추려내야 되잖아. 그치? 정보를 수집하고 선별해서 최종적으로 그래, 이런 내용 들어가야겠다 하는 것들을 픽하는 게 바로 내용 생성이야. 그리고 학교 선생님이 이것까지 알려주셨니? 혹시? 자유연상이나 생각금을 같은 거 알려주셨어? 자, 내용 생성하기 과정에서 이제 뭔가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전략 같은 게 있어.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다고 내가 글감이 뿅뿅뿅 나오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정보 수집하고 뭐 인터넷 찾아보고 이것도 맞는데,
자유연상하기라는 전략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생각금을 전략이 있을 수 있어. 이게 대표적인 내용 생성하기의 전략인데요. 자유연상은 말 그대로 어떤 주제에 대해서 떠오르는 거를 그때그때 막 자유롭게 일단은 써내려 나가는 거지. 그리고 생각그물은 마인드맵이라는 말로 더 너희가 익숙해 할 수 있는데,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 주제에 대해서 떠오르는 내용, 여기에 또 떠오르는 내용, 이런 식으로 지도를 그려나가는 걸 생각그물이라고 하지. 자유연상이랑 생각그물이 내용 생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용 생성을 할 때 자유연상이나 생각그물의 과정을 통해서 글감을 떠올릴 수 있다. 요 소리야. 자, 그 다음에 내용 생성, 내가 어떤 글을 어떤 글감을 써야겠다 하고 내용을 생성을 하고 나서는 본격적으로 얘네들을 체계적으로 어느 위치에 어느 글감을 배치를 할 것인가를 이때 파악을 하는 거야. 이걸 내용 조직 단계라고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개요야, 개요. 서론에 뭐 넣을 것인지, 뭐 본론에 뭐 넣을 것인지 하는 이런 개요 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개요를 짜면 내가 전반적으로 처음 부분에 이런 내용 쓸 거고 중간 부분에 이런 내용 쓸 거고 하는 그런 계획이 세워지잖아. 그럼 개요를 보면서 이거 주제랑은 좀 벗어나는 내용인 것 같은데? 하는 걸 또 한눈에 알 수 있어서 그때그때 또 고칠 수 있고 하는 그런 장점이 있지.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본격적으로 글을 쓰는 단계인데,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표현하기 는 이제 초고 쓰기라고 생각하면 돼. 처음으로 이제 초안 쓴다고 하잖아. 처음 글 쓰는 걸 초고라고 하거든. 초고 쓰기, 그 다음에 고쳐 쓰기 의 단계가 있습니다. 자, 초고 쓰기 단계에서는 이제 개요를 바탕으로 글을 쓸 거 아니야. 중요한 게 있어. 내용이 이제 글을 쓰다가 턱 하고 막힐 때가 있지. 그러면 그걸 그때 무조건 해결하고 넘어가려고 깡깡 앓으면 안 돼. 뭔가 단어가 생각이 안 난다? 혹은 뭔가 들어갈 내용이 뭔가 막힌다? 해도 그러면 일단 빈칸으로 남겨놓고 쭉 패스할 줄 알아야 돼. 왜냐면 그런 과정들은 어차피 고쳐쓰기 단계에서 다듬어질 거거든. 그래서 표현하기 단계에는 쭉 자신감 있게 써내려가는 게 중요해. 자, 고쳐쓰기 단계에서 본격적으로 여러 가지 평가 기준에 따라서 글을 완성한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썼어. 자, 그러면 평가 기준이 뭔데? 고쳐쓰기를 잘하려면 어떤 기준에 따라서 고쳐 써야 하는데가 있는데, 이거는 인성의 문제만 없으면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달하려는 정보가 분명히 드러났는지, 자료의 출처를 숨기지 않고 정확하게 밝혔는지, 어디서 이상한 뭔가 뇌피셜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누구 머릿속에서만 그냥 나온 주관적인 내용이 아니라 뭔가 팩트체크를 한 것들을 갖고 왔는지, 뭐 이런 것들은 인성이 문제만 없으면 확인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준들이면 다 돼. 그러니까 어떤 글을 쓸 때 때에 따라서는 뭐 그래프 자료라든지 이런 시각 자료도 사용할 수 있잖아. 그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문단 안에 각 문장이 그 중심 내용과 관련되어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 있지. 이런 것들 잘 파악하면 되고, 마찬가지로 이제 전달하는 글을 쓸 때 유의할 점이라고 이제 플러스 알파로 나왔는데, 이것도 인성의 문제만 없으면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야.
자, 여기까지 해서 쌤이 빠르게 이 단원 압축적으로 요약해서 설명을 해줬는데 혹시 쌤이 놓친 부분 있을까요? 학교 선생님께서 이런 부분도 추가로 다뤄주셨어요 하는 거. 딱히 없지.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본문 문제 풀면서 내용을 그때그때 이제 암기를 시작을 하면 되겠습니다. 알았지? 일단은 해밀중은 여기까지 하고